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교수입니다. 자, 이번 챕터는요, Kinetic Chain Evaluation이에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근육만을 이용해서 근육의 접근법을 너무 단순하게 아이솔레이트한 고립된 단일 근육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근육들은 근막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또 관절들과 관절들은 또 하나의 유기적인 이런 사슬에 의해서 움직임 사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 움직임 사슬의 이제 평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관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닥 새로운 관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체의 움직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네틱 움직임 또는 운동, 그래서 체인 사슬이죠. 체인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evaluation 이 평가에서 움직임 사슬 평가 또는 뭐 운동 사슬 평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키네틱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먼저 운동에 대한 목적을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트레이닝은요, 이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에 의거하여 이 특정 근육을 고립시켜서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무겁게 또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한 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근육을 고립시켜서 관절을 최대 수축과 최대 이완을 만들어서 뭐 몇 회, 몇 세트 해서 뭐 어느 정도의 볼륨을 만들어내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을 해온 게 전통적인 트레이닝 관점이다라고 보면요. 이러한 트레이닝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바로 그게 키네틱 체인의 트레이닝 꼴입니다. 음. 그래서 트레이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은요, 이 전통적인 이 보디빌딩식 관점이 아닌 움직임과 퍼포먼스를 위한 트레이닝으로 얼마나 잘, 베러하게, 베러, 굿, 뭐, 굿, 베러, 베스트 할 때 그 얼마나 잘 움직이는가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근육이 많은 게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보디빌딩식 관점에서는 근육이 많은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움직임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과연 무조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키네틱 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상기를 한다면 얼마나 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 새로운 목표에 대해서 이 트레이닝 골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인체에는요, 근육이 한 600개가 넘게 있어요. 너무 짜잘짜잘짜잘한 근육까지 엄청 하나하나 다 세다 보면 너무 많아집니다. 사실 뭐 트레이닝 관점에서 근육을 뭐 크게 뭐 18개 정도, 뭐 더 나아가서 한 6, 70개 정도, 뭐 더 나아가서 한 100, 한 80개 정도 외우면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충분히 문제 없이 대부분의 근육들을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하다못해 이 얼굴에만 있는 근육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쵸? 또 이 눈알 굴린 눈을 위로 아래로 뭐 옆으로 좌우로 할 때 근육들이 다 미세하게 우리의 안구를 조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근육에는 뭐 운동 단위라고 하죠. 모터 유닛, 근신경 하나에 어, 접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근섬유의 개수가 뭐 작게는 뭐 20개 정도, 뭐 23개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안구신경이 보통 그렇고 뭐 대퇴사두근 뭐 같이 커다란 근육에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붙어 있다고도 해요. 자, 어찌됐건 인체에는 600개 가량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요, 이 수많은 근사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체의 움직임과 신체의 움직임과 이 안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근육들이 근사슬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러한 근사슬은요, 이 근막이라고 하는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마이오파샤라고 합니다. 이 근막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근막 사슬은 근육, 힘줄, 인대, 이 근막이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함께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근막 사슬 이러한 키네틱 체인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음, 이 광배근과 대둔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러한 경우 들어보셨나요? 우측 엉덩이 근육을 잘 트레이닝하기 위해선 좌측 광배근의 기능적인 움직임이 먼저 잘 나와야 된다. 반대로 좌측 광배근을 트레이닝을 잘 하기 위해선 우측 둔근의 기능적인 활성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러한 접근법으로도 우리가 트레이닝에 얼마든지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이러한 키네틱 체인의 접근법으로 운동 손상과 평가를 잘 하여 또 재활 운동에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막 사슬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근막 사슬은 근육, 힘줄, 인대, 근막이 상호 연결된 이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하여 우리에게 힘, 안정성, 이동성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근막 사슬은 전신에 걸쳐 있는 연속적인 시스템으로 이 다양한 근육과 이 근육근을 연결하여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능케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이게 뒤통수뿐만이 아니라 이 정수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정수리에서부터 뒤통수를 거쳐서 척추 길이끈을 따라서 여기 좌골로 내려와 햄스트링과 그 다음에 카프 머슬로 내려와 발 뒤꿈치를 지나서 발바닥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뒤쪽 사슬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목의 움직임이 결국은 이 후면 사슬이라고 하는 이 라인을 따라서 정수리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보는 거죠. 아니면 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 흉쇄 유돌근이에요. 흉쇄 유돌근부터 시작하여 이 사각근 라인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면에 이제 횡흉근이라고 하는 이제 가슴 가로근이죠. 그래서 가슴 가로근까지를 지나쳐서 복직근을 지나 또 대퇴사두근과 뭐 정경골근을 위시하여 이제 발목에 이제 신정근들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옆 라인으로 보면 또 흉쇄 유돌근이 이렇게 보이죠. 흉쇄 유돌근, 그 다음에 옆으로는 또 견갑 거근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라인들이 또 이제 늑간근이라고 하는 이 내늑간근, 외늑간근들을 지나서 요방형근과 또 중둔근이죠. 중둔근, 소둔근을 지나서 IT 밴드, 그다음 비골근 라인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쭉 우리의 인체들이요, 결국 하나의 개별적인 근육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 상호 연결된, 전신에 걸쳐 있는 연속된 시스템으로 다양한 근육과 근육근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한 근육근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인체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만들게 해준다라는 게 바로 이 키네틱 체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키네틱 체인 시스템이 우리의 트레이닝 과정에서 인체 움직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인가를 놓고 보면은 the body is not just a collection of isolated parts. It operates as a dynamic and interconnected syst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if you move beyond isolated strengthening, 자, 고립된 스트렝스닝을 넘어설 때 enhance your performance, 퍼포먼스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헬스하고 이러한 좋은 리셀런트리 바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 링크된 시스템으로 연결된 우리의 인체의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제대로 만들어낼 때 우리는 퍼포먼스와 건강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야구 선수가 어깨로 공을 던지나요? 자, 어깨, 강철 어깨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실제로 150km의 시속, 150km의 공을 던지는 야구 선수의 이 어깨 근력과 130km밖에 공을 못 던지는 던지지 못하는 야구 선수의 어깨 근력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어깨 근력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해요. 그 크지 않은 어깨 근력의 차이가 시속 20km/h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깨 관절의 이 근력 자체는요, 하나의 유기적인 움직임 속에서 단순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요. 실제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가장 필요로 하는 힘은요, 바로 로어 바디예요. 하체입니다. 하체. 우리 야구 선수들 투수들의 하체 보신 적 있나요? 허벅지가 엄청나요. 허벅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다리로 먼저 와인드업 해가지고 다리를 앞으로 쭉 뻗는 이 스트라이딩 동작을 앞으로 멀리 뻗으면 멀리 뻗고 강하게 디디면 강하게 디딜수록 어깨에서 공을 뿌리는 이 구속이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체에서부터 시작된 이 다리의 지면에 밟는 힘이 결국 몸통으로 와서 어깨로 와서 팔로 와서 팔꿈치로 와서 마지막 손목에서 손가락 끝까지 걸쳐서 던져지게 합니다. 결국은 어깨로만 던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몸 전체로 이 공을 던지는 이 뿌리는 구속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이 바로 키네틱 체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구는 공을 던질 때 피칭을 할 때 단순히 어깨로만 던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팔로만 던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상체로만 던지는 게 아니라 하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몸통과 어깨와 팔꿈치와 손목과 손가락같이 이어지는 연속된 시스템으로서 결국 공이 던져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이러한 인체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잘 나올 때 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키네틱 체인 링크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체는요, 이렇게 연결된 사슬들이 결국은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움직임이 끊어지거나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서 중간중간 단열된 모습을 보인다라면 우리는 손상이나 혹은 감소된 퍼포먼스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네틱 체인은 우리의 몸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신체 기능을 통해 하나의 사슬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인체는 여러 관절과 근육들의 기능, 협조적인 관계를 갖고 수월하게 작용합니다. 자, 이 움직임에서의 이러한 연결된 움직임을요, 바로 키네틱 체인, 운동 사슬 또는 움직임 사슬이다라고 명명합니다. 이러한 운동 사슬은요, 안정된 자세, 그리고 효율적인 움직임, 그리고 효과적인 기능들을 수행해내게 됩니다. 특히 골프 선수의 이제 회전을 비롯한 이러한 스윙 동작이나 아니면 야구 선수의 피칭 동작이나 아니면 야구 선수의 타자가 배팅하는 이러한 회전 운동에 이 키네틱 체인 시스템은요, 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윙을 할 때 팔로만 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먼저 디드면서 하체의 회전을 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키네틱 체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근육이 많은 사람이 이러한 퍼포먼스가 좋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요.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움직임을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적당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제대로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움직임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 이 스킬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키네틱 체인 관점에서 먼저 관절을 보도록 할게요. 관절, 조인트, 조인트. 자, 관절들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foot, ankle, knee, hip, 뭐 SI, thoracolumbar, cervical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거를 조금 더 제대로 키네틱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foot, ankle, knee, 자, hip, 그리고 lower back, 그리고 upper back, T-스파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소라시.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스카이플라 혹은 그리고 GH, 엘보우, 리스트로 갑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빨간색은 스테이블, 안정성을 요구하는 관절들의 특성이고요. 이 파란색은 모바일, 가동성을 요구하는 관절들의 특성입니다. 자, 이 관절들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풋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발은 안정성이 좀 잘 잡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목은요. 가동성이 잡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은요. 무릎은 다시 안정성이 잡혀야 되고요. 힙 조인트는요. 가동성이 잡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룸바를 올라오면 룸바는 또 안정성이 잡혀야겠죠. 근데 어퍼백, 이 스파인으로 보면 T 스파인으로 보면 또 가동성이 좋아야 돼요. 흉추는요. 그 다음으로 놓고 보는 건 이 스칼플라입니다. 스칼플라. 견갑대는 흉곽이 얹혀져 있는데 얘도 좀 안정성이 좋아야 되는 또 하나의 관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견갑대하고 또 견관절을 또 두 개를 분리시켜 놓고 보는 거예요. 견갑대에 이 GH 조인트가 있어서 이 휴머러스 상완골이 이 스캐플라의 글레노이드 포사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데 이걸 그래서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에서 GH 조인트라고 하거든요. 관절과 상완 관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견관절의 실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관절이에요. 그래서 이 관절은 또 모바일 해야 됩니다. 잘 움직여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팔을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팔꿈치예요. 엘보 조인트인데 엘보 조인트는 다시 스타이블한 게 안정성으로 좀 갖춰진 상태에서 적절하게 잘 움직여지는 게 좋습니다. 안정성이 받쳐줘야 되고요. 또 팔꿈치에 비해선 손목은 어때요? 손목은 보다 더 움직임이 많은 관절이니까 또 모바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외우기가 어려운데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올라왔어요.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테이블, 모바일, 스테이블, 모바일, 스테이블, 다시 모바일, T스파인 모바일, 스캐플러, 모바일, 스캐플러, 스테이블, 그다음 GH 조인트, 모바일, 엘보 조인트, 스테이블, 리스트 조인트, 모바일. 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발에서부터 스텝을 하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위로 한 단계 한 단계 모바일과 스텝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라고 외우시면 편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foot, ankle, knee, hip, lumbar, low back, upper back, T-spine, 그 다음에 스캐플라, 그 다음에 숄더 중에서도 이제 GH 조인트, 그 다음에 엘보, 리스트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부터 모바일까지 쭉쭉쭉쭉 나온다라는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프로치라는 이 접근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관절과 관절. 자, 스텝 바이 스텝.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모빌리티와 스테빌리티가 번갈아 나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힙 조인트, 고관절의 가동성이 만약에 안 나와. 그러면 보통 고관절의 가동성을 늘리기 위한 고관절 가동성 운동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아니에요.
고관절의 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인접한 관절인 어디죠? 로어백, 허리의 안정성을 만들면 또 고관절의 가동성이 또 증가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관절을 단순히 그 관절 하나의 접근으로 보지 말고 인접된 관절들의 유기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폼롤러 등을 이용한 단순한 가동성의 증가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안정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디에? 연접된 관절에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가 바로 이 부위일 것 같아요. 바로 발에서의 안정성, 그 다음에 흉추에서의 가동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인체는요, 하나의 관절이 아닌 하나의 복합체로서 인체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 뇌는 이 관절 간 움직임의 이 정보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 협력적 양방향 교류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관절들을 하나하나 놓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복합체로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관절 아니 발목 관절의 만성 불안정증으로 인해서 발목을 자주 삐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발목의 가동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좀 잘 잡아주기 위한 또 안정성이 또 필요로 할 수도 있기는 해요. 반대로 발목 관절의 모바일이 너무 많이 안 나오면 결국은 이 가동성의 결여로 인해서 무릎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무릎은 이제 안정성이 중요한 관절인데 발목에서의 가동성이 부족하면 무릎에서 가동성을 요구를 강제로 당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죠. 스쿼트를 하는데 발목 관절을 제대로 풀지 않고 발목 관절이 앵클 조인트가 모바일하지 못하다면 이 무릎에서 보상 패턴으로 무릎이 뭐 과하게 앞으로 쏠린다던가 무릎이 뭐 발끝을 나가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나가진다던가 아니면 안 나가지니까 뭐 상체가 앞으로 더 숙여진다던가 뭐 이러한 인체의 유기적인 움직임에 의한 보상 패턴이 막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발목이 너무 모바일해, 너무 가동성이 많아져. 그러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무릎과 힙과 뭐 허리에서 오히려 안정성을 조금 더 잡아줘가지고 발목에 이러한 가동성을 조금 대신 보완해주는 방향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운동 손상과 이제 재활 단계에서 조금 더 복합적인 단계로 들어갈 때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재활 기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발목이 아파? 그럼 발목을 뭐 재활하자. 뭐 이런 관점이 1차적인 관점이라면 발목이 문제가 있었을 때 연접된 다른 관절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상 패턴들을 조금 체크를 한번 해서 발목 재활을 조금 접근을 해보자. 뭐 이러한 것도 바로 이러한 키네틱 체인 그 중에서도 뭐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프로치 이 접근법에 관련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프로치에서 모빌리티가 중요할까 스테빌리티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치킨이 먼저일까? 치킨 에그가 먼저일까? 뭐 창조론이 먼저인가? 아니면 진화론이 먼저인가? 모빌리티냐 스테빌리티냐? 기본적으로는 모빌리티가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재활운동을 할 때도요. 관절의 ROM을 먼저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안정성 근력운동을 하는데 일반적인 피트니스 관점에서 보면 또 이러한 모빌리티는 어느 정도 최소한을 갖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모빌리티는 갖고 있어서 이 안정성을 먼저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통 운동손상 재활 관점에서 보면 모빌리티부터 먼저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믿는 창조론이냐 내가 믿는 진화론이냐에 따라서 뭐가 먼저일 것이 중요한 관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 됐건 이러한 키네틱 체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움직임, 운동 사슬이 깨지는 것은 결국 인체에 손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뭐 때로는 퍼포먼스의 저하, 움직임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네틱 체인을 우리는 고려하여 움직임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혹시 모빌리티, 모바일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연성, 유연성이 너무 과하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 베이턴 테스트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모바일이 너무 심하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요 엄지 손가락을 이용한 체크인데요.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엄지손을 옆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자, 엄지손이 여기 손에 닿을 수 있으시면, 저는 이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요 그림은 저 엄지손가락이 요 팔뚝에 닿았어요. 그쵸? 팔뚝에 닿았습니다. 엄지손을 이렇게 접었을 때 이게 닿으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만약에 이게 닿는다고 한다면 포인트 1점을 얻는 건데요. 아마 이게 닿으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쭉 폈을 때 이게 180도가 정상 ROM인데 약간 180도보다 조금 더 꺾였죠. 180도보다 조금 더 꺾인 하이퍼 익스텐션 되는 팔꿈치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무릎을 쫙 폈을 때 무릎도 180도보다 조금 더 꺾이는 하이퍼 익스텐션 된 니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우리 리커바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반장슬. 자, 그리고 일어서서 허리를 구부렸을 때 손이 그냥 바닥에 닿으실 거예요. 보통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닿으시는 분들이, 자, 이러한 동작이나 이러한 동작들이 잘 돼요. 자, 근데 이러한 동작은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팔꿈치를 손에 이렇게 바닥에 내려놨을 때 새끼손가락을 쫙 펴면 이게 90도까지 꺾이는 경우도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3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 하면 과유연성 증후군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인체를, 내 몸의 관절들이 근육, 건, 인대, 또 캡슐랑 뭐 등등의 이제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의 레인지 오브 모션, ROM과 관련된 이러한 요소들이 조금 과하게 유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인 모빌리티를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모빌리티 신드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어, 발목을 자주 접질린다든지, 아니면 어깨 탈구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깨 한번 빠져봤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과유연한 몸에 의해서 안정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운동 손상을 많이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러면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는 것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운동 접근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 손상 평가의 일종이죠. 이런 베이턴 스코링 시스템, 베이턴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결국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프로치의 개념하고도 결부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키네틱 체인이 그러면
관절만 있는 걸까? 아닙니다. 이제 관절과 관절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근막과 사슬에 의해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프라이머리 키네틱 체인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5가지의 개념으로 말을 합니다. The five primary kinetic chains. 첫 번째는 이 빨간색 색칠되어 있는 intrinsic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요 deep longitudinal, 세 번째는 lateral, 네 번째는 posterior spiral, 다섯 번째는 anterior spiral. 자, 이렇게 근막사슬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근막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우리의 인체를 움직이는 5가지의 중요한 키네틱 체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들은요, 연결된 개념은요, 결국은 교정 운동의 접근성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낮음 미 스포츠 의학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교정 운동학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로서 이 최적의 신경근 조절을 통한 신경근 효율성을 만들기 위한 길이 장력, 짝힘, 관절 운동 간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근육 움직임 및 안정화 시스템으로 놓고 봤을 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로컬 근육 시스템입니다. 자, 척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안정화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근육으로 구성된 게 바로 이 로컬 근육 시스템인데요. 이 근육들은 타입 1 또는 수축 속도가 느린 근육들, 바로 지근이죠. 지근, 접근, 타입 1 머슬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근육들은 오래 버팀, 약한 저항, 저부하, 저속의 변수를 사용하여 지구력, 균형, 느린 움직임 훈련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초기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 중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이 로컬 근육들은 주로 lumbar pelvic hip complex라고 하는 LPHC 전반에 걸쳐서 관절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움직임 하나에만 국한하지 않으면서요, 이 관절 움직임을 허용하는 안정성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러한 로컬 근육 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척추를 보호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실제로 모든 저항 운동에서 사용하는 drawing in, 뭐냐면 이 복식 호흡이죠.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코어 머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드로잉이 대표적인 로컬 근육 작용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근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로컬 근육 시스템이 조금 안정화된 코어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자세 유지 뭐 이런 거 오래 버티는 뭐 이런 작용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근육 시스템은 움직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이에요. 골반에서 흉곽이나 하지로 혹은 양쪽 모두로 이어지는 표면적인 조직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근육들은 주로 타입 2 근육, 바로 속근이죠. 속근으로 이 수축 속도가 빠른 근섬유입니다. 백근으로도 불리우고요. 속근, 타입 2 머슬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항과 부하의 범위가 넓으며 움직임이 많아요. 그리고 근력, 협응력, 민첩성, 빠른 속도 훈련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팔다리에 걸쳐서 LPHC에 걸쳐 힘을 전달하고 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능적 움직임에서 근육의 동반 협력 효과 때문에 4가지의 개별 하위 체계로 이제 구분을 짓게 됩니다. 바로 그게 DLS, POS, AOS, LS.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트린식 시스템은 바로 로컬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딥 롱디튜디널 시스템, 포스테리어 오블리크 시스템, 안테리어 오블리크 시스템, 레터럴 시스템들은요, 이 글로벌 근육 시스템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 5가지의 이
키네틱 체인 시스템 중에서 인트린식은 로컬 속 안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글로벌 시스템은 나머지 4개를 말하는데 이 4개의 시스템이 바로 이 DLS, POS, AOS, 레터럴 시스템인데 얘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딥 롱지튜디널 서브 시스템 바로 DLS입니다. DLS. 자, DLS의 주된 연보 조직은 바로 척추 세움근, 등허리 근막, 엉치 결절인데 넙다리 두갈래근, 뭐 앞정강근, 종아리근 등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DLS는 몸통에서 지면으로 힘을 전달하는 수직적 구조 수단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넙다리 두갈래근 활성화 시 엉치뼈로 힘을 전달하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척추 세움근을 통한 힘 전달을 일으킬 수 있고 이 내발기기 자세에서의 이러한 킥백 같은 동작에서 이러한 DLS 시스템이 사용이 되는 거죠. 딥 롱지튜디널 서브 시스템, 깊은 세로 보조 시스템입니다. 자, 글로벌 시스템의 두 번째는요, 뒤사선 보조 시스템이에요. 바로 포스테리어 오버리크 서브 시스템인데요, POS입니다. 자, 큰 볼기근, 대둔근이죠. 글루티우스 맥시머스. 그다음 넓은 등근, 레티시머스 도르시, 바로 광배근입니다. 이 큰 볼기근과 넓은 등근 모두 등허리 근막이라고 하는 소라클럼바 파샤라고 하는 이 흉뇨 근막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자, DLS하고 동반 협력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이 뒤사선 보조 시스템의 특징인데 이 등허리 근막은요 또 엉치뼈에 붙어 있습니다. 엉치뼈, 사이크럼, 이 천골에 붙어 있어서요. 이 엉치뼈 근섬유는 또 SI 조인트, 천장관절의 수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반대편 큰 볼기근과 넓은 등근이 수축할 시에 안정화하는 힘이 이 SI 조인트를 가로질러서 전달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보통 보행에 있어서 팔 뒤꿈치가 이제 스윙 페이지에서 이니셜 페이지로 갈 때 발 뒤꿈치가 닿기 전 넓은 등근과 반대편 큰 볼기근은 편심 하중이 생기거든요. 그런 시스템에서 이게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걷거나 달릴 시 이 POS는 수평면에서의 합산한 힘을 시상면의 추진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에 우리의 인체의 이 키네틱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앞사선 보조 시스템이에요. 안테리어 오블리크 서브 시스템 AOS입니다. 자, AOS는 익터널 오블리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배 바깥비근, 외복사근이죠. 그리고 배 속비근, 인터널 오블리크 업더미니스에서 배 속비근은 내복사근이죠. 그 다음에 모음근 복합체 하면 어덕터인데 어덕터 머슬들이 대내전근, 장내전근, 단내전근 이렇게 뭐 세 개의 근육들이 있고요. 또 이 어덕터 모음근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뭐 그라실리스라든지 뭐 팩티니우스라든지 뭐 이러한 머슬들도 있잖아요. 뭐 치골근, 뭐 박근 더 안쪽에 있으니까 다 얘네들 그냥 다 복합체로서 허벅지 안쪽에 붙어 있는 근육근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모음근 복합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음근 복합체 말고도 또 엉덩관절 바깥 돌림근 하면 이제 힙 익스터널스 뭐야만 이제 고관절 외회전근이라고 합니다. 고관절 외회전근은 보통 딥6를 일컬어요. 딥6라고 하는 머슬들은 뭐 이상근, 상쌍자근, 뭐 하쌍자근, 내폐쇄근, 외폐쇄근, 대퇴방형근. 그래서 이 6개의 머슬이 바로
딥6 머슬들인데 얘네가 이제 엉덩 관절을 바깥 돌림해주는 힙 조인트를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머슬들입니다. 자, 이러한 근육들이 바로 앞사선 보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평만 위치에서 주로 몸의 전방 위치에서 가능한다는 점이 바로 PLS랑 비슷하긴 한데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어요. 자, 근전도 검사로 이 근육들이 레그 스윙의 기여와 더불어 골반 안정성과 회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레그 스윙이라고 하는 것은 걷거나 달릴 때 다리가 바닥에 붙어 있지 않은 쪽, 않은 쪽 다리가 이제 스윙하는 스윙 페이지의 다리를 말합니다. 자, 이 보행시 골반은요, 스윙 모션 생성을 위해 수평면에서 회전하면서 이 POS와 AOS가 이 회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행을 할 때 골반은 딱 있잖아요. 골반이 이렇게 회전하거든요. 그때 얘네가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 근육의 섬유 배열을 보면요, 이 골반의 회전에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이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골반을 기점으로 위하고 아래하고 이게 회전되게끔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보행할 때, 걸을 때, 달릴 때 이 POS, AOS가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게 바로 이 앞사선 보조 시스템과 뒤사선 보조 시스템의 또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엉덩관절 바깥 돌림근, 자, 이상근, 상쌍자근, 하쌍자근, 내폐쇄근, 외폐쇄근, 대퇴방형근,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키네틱 체인 시스템에서 글로벌 머슬 시스템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레터럴 서브 시스템, LS예요. 자, 이 LS는 중간볼기근, 넙다리 근막 긴장근, 모근근 복합체, 허리 네모근, 요방근근이죠.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는 이마면과 골반 넙다리 부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해요. 자, 런지, 걷기, 계단 오르기와 같이 한쪽 다리가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이마면에서 이제 골반과 넙다리뼈를 안정성을 조금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한쪽 다리로 버티려면. 그래서 같은 쪽에 중간볼기근, 중둔근, 그리고 넙다리 근막 긴장근 및 모근근이 반대편의 허리 네모근과 결합하여서 딱 한 다리로 몸을 유지할 수 있게끔 결합해서 지지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이 LS에서의 기능 장애는요, 이 증가한 목말 및 관절 엎침 시 지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말 및 관절의 엎침이라고 하면 서브탈라 조인트예요. 거걸화 관절이죠. 거걸화 관절에서 엎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의 앵클 프로네이션, 즉 돌시플렉션과 에비덕션과 이벌전의 형태, 즉 아치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치가 무너지면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치가 무너진 쪽으로 발의 안정성이 결국은 그 인체의 무너진 발의 안정성이 인체의 그 외발서기의 이런 기능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에서의 아치가 무너지면 이런 레터럴 서브 시스템의 기능 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무너진 아치에 대해서 레터럴 서브 시스템이 딱 강하면 또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아치가 무너지면 이 레터럴 서브 시스템도 점차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체가 개별 관절, 개별 근육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기적으로 봐야 된다. 연결되어 있다. 이 체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시스템은요, 이 신체 활동 시에 동시에 보조 시스템들을 조정하며 역학적으로 휴먼 무브먼트 시스템 HMS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러한 유기적인 인체에 연결된 체인, 키네틱 체인을
우리는 알고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겠다라는 시스템이 바로 키네틱 체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인체 움직임 과학은요,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근육 움직임이 안정한 시스템으로서 움직임 손상 계열을 볼게요. 이 네 가지 시스템은 신체 활동 시 동시에 보조 시스템들을 조정하고, 이 각 시스템은 운동 시 역학적으로 이 HMS를 안정화함으로써 HMS, 휴먼 무브먼트 시스템, 개별적이면서도 집합적으로 움직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이 HMS 손상 혹은 부상은요, 한 부위만 포함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손상은 또 다른 시스템들 안에서 보상과 적응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 HMS가 한 요소에서 벗어나면 근육 긴장, 근력 저하, 변형된 이 관절의 운동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조직 과부하 및 기능 장애를 예상할 수 있어서 결국 운동 손상으로 야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신경근 조절 저하, 미세 손상으로 이어지며 누적 손상 주기를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과부하 손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누적 손상 주기라고 하는 것은 손상이 염증, 경련, 고착, 변형된 신경근 조절 등의 근육 불균형을 유발하는 주기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악의 연결고리로 인체를 나쁘게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키네틱 체인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테스트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오버헤드 스쿼트입니다. 오버헤드 스쿼트는요, 안테리어, 레터럴, 포스테리어 이 세 방향에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보통 어떠한 것들을 평가하냐? 발부터 볼게요. 발. 발 같은 경우는 토가 아웃되어 있거나 혹은 knee move inward,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는지를 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하지의 레터럴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러한 시스템들이 조금 잘 안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겠고요. 또 excessive forward lean,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거나 뭐 arm fall forward, 팔이 앞으로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POS 시스템이나 deep longitudinal sub 시스템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또 플랫풋이나 힐 레이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후방 사슬이나 혹은 아치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뭐 프로네이션 디스토션 패턴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러한 오버헤드 스쿼트 하나만으로도 인체의 어떠한 시스템들, 어떠한 관절, 어떠한 근육들이 문제가 있고 어떠한 보상 패턴을 나타내는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평가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좋겠네요. 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이 플랭크 싱글암 테스트, 트렁크 스테빌리티와 안티 로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네발 기기 자세로 엎드려 뻗쳐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취했을 때 한쪽 손을 숄더 탭 빼는 거예요. 빼면 불안정성이 생겨가지고 이 하지가 돌아가거나 혹은 부들부들 떨리겠죠. 그러면 코어의 스티프니스나 무브먼트 컨트롤을 얼마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이 하이 플랭크 싱글암 테스트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수업 시간에 실제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브릿지 싱글 레그 테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자, 브릿지 자세에서 하는 겁니다. 자, 아까는 이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브릿지 자세는 레버암이 조금 짧아졌어요. 왜냐하면 무릎을 구부리니까. 그리고 한쪽의 지면을 받치는 이 손과 손이었는데 어깨 전면으로 후면을 다 받치고 있고 이 기저면이 되게 넓다 보니까 안정성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하이 플랭크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쉬운 단계이긴 해요. 이게 AOS, POS를 둘 다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렁크 스테빌리티하고 안티 로테이션을 볼 수 있는 이 코어 스티프니스와 무브먼트 컨트롤을 보는 테스트가 바로 브릿지 싱글 레그 테스트입니다. 자, 그 외에도요, 또 이런 키네틱 체인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아담,
또 쇼버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아담 테스트는 척추 측만증을 볼 수 있는 테스트이기도 한데 결국은 이 험프 좀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쪽 머슬들은 조금 일롱게이션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멀쩡한 쪽은 좀 쇼트닝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기능적으로 조금 장애를 일으킬 수 있겠죠. 어쨌든 정상 정렬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러한 머슬들의 어떠한 상태를 무슨 POS에 어디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쇼버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룸버 800 리듬, 요골반 리듬의 요추의 무브먼트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코어 무브먼트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가, 잘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 선행 테스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는 거는 다이나믹 니 발구스예요. DKV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무릎의 동적 안정성을 체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자, 무릎의 동적 안정성을 체크하기 위한 검사로 이 다이내믹 니 발구스를 볼 수 있는 테스트들은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가져왔어요. 오버헤드 스쿼트, 드랍 점프, 원레그 스쿼트, 원레그 암리치, 원레그 토리치, 싱글레그 스텝 다운. 그래서 이 6가지의 무릎 동적 안정성을 체크하기 위한 검사인데요. 이게 그냥 오다리 X다리를 보는 정적 검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안에, 그래서 다이나믹, 움직이는 동안에 순간적인 외반슬, 발구스 니 발구스, 발구스가 외반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뉴 발굼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X다리를. 그래서 순간적인 외반슬의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검사들입니다. 이 다이내믹 니 발구스의 각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릎의 부상을 크게 예견할 수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 각도가 크면 클수록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무릎 바늘상골판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측 측부인대 손상이라든지 이러한 손상 유병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체형적으로도 봐도 뭐 반대편에 이제 800 드랍도 좀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휘다 보니까 아치도 또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치가 무너지는 현상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여기가 떨어지면 이 골반이 이쪽으로 이렇게 좀 볼록하게 튀어나야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레터럴 서브 시스템인 중둔근의 역할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릎이 이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이 다이나믹 니 발구스 DKV가 나타나는 사람에겐 이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을 운동시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아치를 잡는 운동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반대편에 요방형근의 안정화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체를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키네틱 체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다이내믹 니 발구스를 계속해서 보면요. 이 걷거나 뛰는 동작을 하는 동안에 하지가 과도하게 안쪽으로 모아지는 것이 특징인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인데요. 서 있을 땐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만 앉을 때 더 과하게 꺾이게 됩니다. 우리 스쿼트 일반인들 지도하다 보면 이러한 패턴을 보이시는 분들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이나믹 니 발구스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는 건데요.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선천적인 해부학적 구조의 문제, 그리고 근육의 불균형 및 제한된 족배 굴곡, ACL, MCL, 메디얼 메니스커스 인저리 등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고요. 크로닉 니 페인이나 파텔라 피모랄 페인 신드롬, 쓸개대 통증 증후군 또는 디제너레이티브 웨이, 퇴행성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골관절염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러한 다이나믹 니 발구스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서 있을 땐 괜찮은데 내려갈 때 이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자꾸 X다리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고요. 대퇴사두근, 중둔근, 그 다음에 뭐 소둔근, 뭐 대둔근도 포함해서 엉덩이 근육과 뭐 이런 데를 좀 강화시키면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how to solution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inhibition TFL, IT band, adductors, carp. 그래서 대퇴근막 긴장근, 또 IT 밴드 장경인대, 그다음에 모음근, 그다음에 종아리 근육들의 과활성화를 조금 억제시켜 줘야 됩니다. 이니비션 시켜 줘야 되고요. 그다음 스트렝스, 근력을 좀 강화해야 되는 근육들이 어디냐? 바로 쿼드랑 글루티우스예요. 바로 대퇴사두근이랑 엉덩이 근육들을 조금 단련을 시켜주면 이러한 무너지는 시스템으로부터 조금 회복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다이나믹 니 발구스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러한 다양한 이 하지의 움직임 검사들이 있는데요. Y 밸런스 테스트라는 개념도 있어요. Y 밸런스 테스트란 건 뭐냐면 Y자 모양의 키트에서 발목에 관련된 하지의 동적 안정성을 보는 테스트입니다.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메디얼, 포스테리어, 레터럴, 즉 전측과 후 내측 그리고 후 외측으로 발을 뻗으면서 그 발이 뻗어진 길이만큼 리치만큼의 안정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안 됩니다. 발을 쭉 뻗는데 발을 뻗으면서 발이 바닥에 디뎌지면 안 돼요. 그래서 fail 하면 다시 재시도를 해야 됩니다. 재시도를 하면서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toe reach 발을 뻗을 수 있는 만큼의 그 길이를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메디얼, 포스테리어, 레터럴 방향으로 체크를 하는데 이 포스테리어, 메디얼과 포스테리어, 레터럴은 이 디딤발의 기준으로 디딤발의 안쪽이면 포스테리어, 메디얼, 디딤발의 바깥쪽이면 포스테리어, 레터럴로 평가를 합니다. 자, 코어 스티프니스, 안티 로테이션, 로어 스트렝스, 모빌리티, 프로프리셉션, 무브먼트 컨트롤 등등의 이런 다양한 요소를 보는 게 바로 이 Y 밸런스 테스트예요. 이 Y 밸런스 테스트는 이 특별한 이 기기 검사 키트가 필요한 만큼 또 숙달된 검사자의 능력이 필요한 만큼 조금 번거로운 테스트이긴 한데요. 그래도 하지에 있어서 발목부터 또 무릎, 고관절까지 또 외발로 설 수 있는 이 상태에서의 동적 안정성을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검사 도구입니다. 이러한 하지 밸런스를 보는 검사가 어느 사람에게 많이 사용될 수 있냐? 발목 불안정증,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하는 이 크로닉 앵클 인스테빌리티죠. 이 만성 발목 불안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Y 밸런스 테스트의 점수가 보통 낮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 before after 이런 사전 사후 테스트로도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움직임 평가 검사 도구로서 잘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이 Y 밸런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다리가 쭉 벌어진 만큼의 이 길이, 거리를 검사하는 테스트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다리가 긴 사람이 유리하지 않나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Y 밸런스 테스트는 다행히도 이 다리 길이를 보정하기 위한 컴포짓 스코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메디얼, 포스테리어, 레터럴 방향에 이 다리가 뻗어진 길이들을 다 더하고요. 림버 랭스를 구하는데요. 이 다리 길이는 골반에 이 팔빅에서도 AS, IS 전상장 골격이죠. ASI에서부터 메디얼 말려러스 내측 복사뼈까지의 다리 길이를 잽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를 해박적으로 잰 다음에 거기서 곱하기 3을 해서 그 값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컴포짓 스코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우측과 좌측에 대한 이 컴포짓 스코어를 이제 비교 분석도 할 수가 있고
또 서로 다리 길이가 다른 사람들 간의 Y 밸런스 테스트 점수를 비교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Y 밸런스 테스트는 제가 이 키트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 이 Y 밸런스 테스트를 한번 모두 다 실시를 하여서 본인의 이제 컴포지 스코어를 한번 계산해 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 키네틱 체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아주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검사죠. 액티브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저 테스트 뭐예요? 어, 능동적 하지 직거상 검사. 이게 HIVD, 헤르니아티드 인터버터브럴 디스크, 즉 이 추간판 탈출증을 검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검사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신경의 문제로 인한 이 하지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로서 이 코어 스티프니스나 햄스트링 플렉시빌리티 또는 무브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키네틱 체인의 일종의 검사라고도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이 당겨진 신경에 의해서 척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면 하지에 이제 저림 증세나 통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검사가 바로 이 ASLR 검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테스트들도 있어요. 뭐 어드밴스드 버드독 해가지고 이 버드독 검사는 버드독이라고 하는 운동은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뻗을 때 왼쪽 손을 교차되는 라인을 뻗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POS의 개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쪽 라인으로만 쭉 뻗어. 그러면 또 LS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롱디튜니럴 서브 시스템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렁크 스테빌리티, 다이나믹 밸런스, 뭐 코어 스티프니스, 무브먼트 컨트롤을 이러한 운동 동작으로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모든 다양한 운동들이요 모두 다 테스트가 될 수가 있고, 모든 테스트들이 다 또 모두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에어플레인 로테이션이라는 운동이 있죠. 한 다리로 이렇게 서서 비행기 모양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때 무브먼트 컨트롤 하면서 코어 스티프니스를 유지하면서 몸통을 이렇게 로테이션을 했다 다시 돌아왔다 하는 동작을 잘 할 수 있으면 LS 시스템이 좋고 POS, AOS 뭐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 매우 불안정해. 그러면 이러한 키네틱 체인이 제대로 움직임의 역할을 잘 못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퍼포먼스의 거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피스톨 스쿼트, 한쪽 다리로 한쪽 스쿼트를 쭉 풀 ROM 풀 스쿼트를 완전히 이 퍼즈 스쿼트로 완전 멈췄다가 일어서는 동작들인데, 이러한 동작들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키네틱 체인 테스트의 하나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상지로 넘어오면요, 캐틀벨, 윈드밀, 뭐 캐틀벨을 굳이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뭐 덤벨이나 다른 걸로 대체를 해도 되는데요. 트렁크 스테빌리티와 다이내믹 밸런스, 힙힌지, 스캐플러 스테빌리티, 무브먼트 컨트롤. 그래서 윈드밀이 풍차거든요. 풍차. 마치 팔로 풍차 모양을 만드는 동작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견갑대의 안정성을 또 평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힙힌지의 무브먼트 컨트롤을 볼 수도 있겠고요. 뭐 다양한 이러한 키네틱 체인과 관련된 또 조인트 바이 조인트 어프로치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평가할 수 있는 운동이자 또 평가 도구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동작들은요 실제로 좀 해보면서 움직임을 한번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하고 함께 이제 온라인상으로 키네틱 체인 이벨루에이션이라는 챕터를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검사 동작들, 운동 동작들이 매우 많이 나왔잖아요. 이러한 동작들은 이제 오프라인 시간에 저하고 같이 실제적으로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